안녕하십니까. 온날멜로 대표 박동식입니다. 어제 굉장히 눈이 한 여기는 한 바감리는 한 12, 3cm 그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눈이 요 근래 들어서 제일 많이 온 것 같고요. 또 눈이 오고 나서 엄청 추워져 갖고 오늘 또 온수가 얼어 갖고 오늘 또 하루 종일 그 히팅하고 저 탕비실 쪽에 약간 어둡다고 해서 와이프가 조명도 달고 또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또 추워서 야외 전정 작업을 좀 하려고 했더니 사과 전정 작업을 좀 하려고 했더니 너무 추워서 못하고 오늘은 그냥 실내 작업 위주로 작업을 했고 주로 이제 카페에 앉아서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이런 스틱이라는 이런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이제 약간 메시지 소비자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문구 같은 거를 작성할 때 그런 팁 같은 거를 이제 알려주는 책인데 저희가 이제 사과 박스를 다시 제작해야 돼서 사과 박스에 들어갈 문구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책이 좀 괜찮다고 해서 제가 한번 보고 거기에서 좀 참조를 하려고 요즘 보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분의 1 읽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냥 전체적인 그냥 내용은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문구를 만드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알려준 책자라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사서 오늘 좀 읽어봤습니다. 괜찮은 책인 것 같고요. 저는 하루 종일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사과나무 전정을 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계속 춥더라고요. 춥고 그래서 계속 실내 작업 위주로 하고 책도 조금 더 많이 보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성공적인 귀농귀촌 전략 해갖고 디테일한 플랜을 짜야 된다, 귀농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추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플랜을 짜면 어떻게 짜야 될지 되게 막연하시잖아요. 그래서 플랜을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되는가 제 생각을 그냥 제가 이제 한 4년 동안 귀농귀촌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조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좀 제가 경험한 바를 거기다 보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오늘 방송을 켰고요. 대부분 이제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은퇴, 저희가 이제 4, 5, 60대가 대체로 빠르면 좀 40대, 50대가 좀 빠르면 이제 은퇴를 하고 60대 풀로 해서 60대에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른 계획들을 짜실 수 있겠지만 공무원이나 이런 연금이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짜실 수 있고, 또 귀농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에서는 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조금만 먹고 살아도 된다, 아니면 나는 돈은 필요 없고 그냥 자연이 좋아서 그냥 나는 귀촌을 하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제 50대, 솔직히 50대, 40대는 젊잖아요. 그럼 나는, 저 같은 경우에 여기가 속하는데, 나는 조금, 제2의 인생을 여기 이제 서울 도시를 떠나서 제2의 인생을 시골에서 살면서 약간의
수익 구조를 갖고 싶다, 돈도 좀 벌고 싶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이고, 그런 분들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돈을 벌건 안 벌건 간에, 플랜을 짜실 때는 처음에는 작게 짜셔야 돼요. 저는 이제 조금 크게 짰는데, 그러면 좀 리스크가 커요. 몸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랜은 좀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작게 짜야 된다. 작게 짜고, 그 대신 깊게 짜야 되고, 그렇게 짜야, 실패할 확률이 좀, 리스크도 적고 실패할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00평 사과밭에 물론 3년을 준비했지만 거기에 펜션에 카페, 레스토랑에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커. 그걸 한꺼번에 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귀농귀촌을 하신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민박, 제일 뭐 많이들 하시는 게 민박이니까 농가 민박을 하시면 그거부터, 거기서 만약에 민박을 한 채를, 저는 그것도 이제 내가 돈을 얼마 벌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취미생활로 하시겠다, 이거에 따라서 민박의 숫자가 작아지겠지만, 부부가 하기에는 한 2채 정도가 독채로 그걸 예쁘게 꾸며서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아니면 한 채만 해도 솔직히 연금 같은 거 나오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그냥 하기에는 심심하시니까, 귀농귀촌을 하시기에 심심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채 정도 하면서 그냥 용돈벌이 정도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 대신 좀 여러 가지 이제 정보 자료들을 수집을 하셔서 좀 예쁜 독채 펜션 민박을 하나 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셔도 괜찮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귀농도 같이 했는데, 그럼 귀농도 이제 너무 크게 하시면 힘들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또 실패할 확률도 커지고, 왜냐하면 제가 어떤 기술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귀농을 하시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그것도 면적을 좀 작게 하시고, 그 대신 많은 공부와 이런 것들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좀 적어지고요. 또 귀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멘토를 꼭 하나 이제 찾으셔서, 멘토를 꼭 하나 있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멘토가 있어야 왜냐면 이게 이제 농사라는 건 경험치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경험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시면, 제가 어떤 이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경험상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농사는. 근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을 여쭤봤을 때 바로바로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되게 쉽게 답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귀농하시는 분들은 꼭 멘토를 만드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귀농귀촌을 하셔서 나는 좀 여기서 조금 사업, 어떤 비즈니스 개념으로 어떤 제2의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는 건축을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프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건축을 할 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제가 몸무게가 100kg까지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먹고, 같이 안주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100kg까지 살이
많이 쪘었고 또 맨날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도 없었고 그냥 뭐 근근히 살아가는 정도. 골프 할 때 조금 정신을 차려 40대가 되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의 핸들링, 남이 하는 핸들링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핸들링이 아니라 남이 하는 핸들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워커에 있다 보니까 워커의 호텔에서 지시하는 대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임대료를 줘야 되고 또 뭐 수입상들에 대한 걔네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을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좀 뭔가 내가 주도하는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50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여기가 제 2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30대 40대보다는 조금 거기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50대에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임팩트하게 좀 해보고 싶어서 요 귀농귀촌을 선택한 케이스고요.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고 하면 한 가지 솔직히 귀농은 솔직히 되게 제가 해보니까 쉬운 사업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농은 일단은 자연이 만들어줘야 되는 게 크고요. 또 물건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판매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골프를 하는데 저희가 골프 고객이 한 1000명 정도 됐었어요. 그 고객은 어차피 골프 고객이지 사과를 판매해주는 고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려야 돼. 다시 해야 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팔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골프의 손님이었던 거고 사과를 팔려면 사과의 손님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레스토랑의 손님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민박의 손님은 또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라 다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귀농 굉장히 변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이런 가공으로 가야 된다. 본인들은 다 아세요. 아시고 생각들은 많이 하시는데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그게 왜냐하면 이제 좀 어르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개념도 없으시고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어디다 팔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지를 모르시니까 괜히 이거 만들었다가 괜히 다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시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저희같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은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그 농사로서 비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왜냐면 면적으로도 안 되고 기술력으로도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잽이 안 되고 경험치상으로도 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는 포커스를 이제 가공에다 맞춰야 되고 마케팅에다 맞춰야 되고 이거로 비딩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농사 기술로는 저희가 비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는 작게 시작하고 깊게 가야겠지만 그 깊이가 뭐냐면 마케팅이나 가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면적 단위를 넓게 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그 돈을 가지고 가공 쪽에 돈을 투여하시고 제가 봤을 때 그쪽 마케팅, 뭐 브랜드 만드는데 그 다음에 가공 만드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 농사 잘 짓는 분들과 연합을 만들어서 그분들 거를 만약에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갖다가 내가 가공을 해서 판매해드리고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저리가 농사 쪽에서 봤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대체로 농사를 만약에 귀농하신 분들이 농사를 크게 지셔서 하면 대체로 실패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물론 잘 지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로 보면 잘 지으시는 분들은 저희 그 마이스터 대학교 다녔던 형님들도 보면 잘 지으시는 분들, 물론 기술력도 있고 그분들은 뭐 경제력도 조금 있지만 그분들은 꽤 많이 하세요. 1,500주, 1,000주, 1,200주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은 주로 연금이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연금도 조금 나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나오시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거든요. 나 이거 아니더라도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크게 하셔도 거기서 만약에 1,500주를 하면 대체로 한 1억은 나와야 돼요. 근데 5천만 원 나와도 그분들은 리스크가 없어. 그분들은 5천만 원 나와도 1억이야. 내가 갖고 가는 돈이. 그러니까 부부가 가지고 가신 1억이면 농촌에서 먹고 남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만약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크게 하셔도 돼요. 돈적인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근데 대체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맞아. 애들 다 키우고 하기 때문에 특히 5, 60대들은 애들 교육비에 매기고 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게 돈이 많지 않다고, 여유롭지 않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면 물론 가공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면적으로 갈 거면 그것보다는 저는 가공 쪽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앞으로 그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4년 동안 귀농 생활을 하면서 보면 저희는 이제 사과나무가 한 600주 돼요. 이제 사과를 한당 한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5만 원, 7만 원 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 수입이 확 주니까 어떤 대체 농사만 지신다고 하면 어떤 대체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건 작게, 깊게, 다양하게 해서 또 내가 농사를 졌는데 나랑 농사가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목공을 잘 하시는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난 목공이 좋아. 근데 목공을 또 하셨어. 근데 목공은 나랑 적성이 맞아. 그러면 농사는 많이 줄이시고 목공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이 귀농귀촌에는 제가 이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야 다들 이제 귀농귀촌을 하시면 원대한 꿈을 꾸고 이렇게 내려오시지만 실제로 부딪혀보면 솔직히 만만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에서도 솔직히 또 까놓고 5, 60대를 써주는 도시의 회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고 보고요. 택배나 할까? 택배, 그것도 지역이 있어갖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것도 커미션, 걸린 같은 것도 주고 들어가고 이래야 되니까, 통닭집을 차려야 돼요. 거의 3억은 들어요. 목 좋은 데는. 인테리어하고 이러다 보면 3억은 든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또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집세도 계속 올려달라고 할 것이고, 또 만약에 체인점을 하신다고 하면 체인점에서 본사에서 요구하는 어떤 또 인테리어를 또 바꿔줘야 되는 거고, 돈 벌만 하면 또 인테리어 바꾸라고 하고 간판 바꾸라고 하고 계속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으시려면 진짜 난 독단적으로 한번 어떤 사업을, 비즈니스를 펼쳐야겠다. 우리 5, 60대 그러다 그거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작더라도 이런 귀농귀촌을 하셔서 여기서 새로운 아이템 찾으셔서
하시는 게 훨씬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만약 귀농귀촌을 생각하면서 엄청 고민했던 게 그런 거예요. 솔직히 저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일단 해보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제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고 막 하프라인을 딱 돌아서 여기에 이제 시골로 내려오셔서 제가 여기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해볼 만한 게임은 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또 솔직히 도시에서 하는 만큼만 솔직히 시골에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뭐 시골에 들어오면 뭐 텃세가 심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해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어디서 들은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실제로 들어오면 솔직히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떤 집안끼리 살고 이랬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요즘 시골에는 외지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요즘은. 그리고 저도 그분들 일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각자 살면 되고 또 좋은 분들 있으면 같이 만나서 뭐 밥도 먹고 하면 되는 거고 굳이 귀농하면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시골에 가면 텃세 있고 뭐 이렇다는 생각은 그냥 저 혼자 다 알아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면 돼요. 뭐 누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은 1도 하지 마세요. 저를 도와줄 사람은 도시에서도 저 도와줄 사람 없잖아요.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메인이 돼서 해야지 누가 나한테 도와준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시골에 와서 정착하기가 좀 편해요. 이 멘탈적으로도 좀 편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플랜을 짤 때는 좀 작게 시작하시고 대신 공부를 많이 하셔서 깊게 하시고 또 좀 만약에 A안이 아니면 플랜 B도 있고 플랜 C도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플랜을 짜시면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그렇게 오래 귀농귀촌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4년하고 3년을 준비하고 4년 동안 이제 이 귀농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내가 다 해야 된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으시면 섭섭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가 처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어떤 이제 무슨 제가 멘토가 있어갖고 그런 귀농 쪽에 멘토가 있어서 그런 거는 물어보지만 뭐 다른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친하게 지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막 같이 술도 먹고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몸만 상해. 서울처럼 열심히 운동하시고 내 체력을 키워서 어떻게 보면 귀농은 체력전이에요. 체력이 강해야 이걸 버텨낼 수 있어요. 물론 돈도 있어야겠지만 돈이 작으면 체력이라도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면 좋은 게 그 체력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서도 하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여기 내려왔다고 뭐 같이 뭐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뭐 그냥 같이 뭐 가서 술 먹고 어울리고 이런 거 나중에 일도 쓸 데 없어요.
내 몸 아프면 누가 걷어줄 사람도 없어, 시골은. 그러니까 항상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그런 좀 플랜을 짜실 때 제가 아까 봤을 때 그런 점에 주안을 둬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날씨도 춥고 이렇게 카페에서 잠시 좀 책을 읽다가 또 약간의 수다를 떨려고 방송을 켰는데요. 아무튼 제가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생각나면 또 좋은 이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면 또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